안녕하세요. 쌍봉이에요. 11월 2일 국내 지수입니다. 코스피는 플러스 1.16%로 상승 마감하였습니다. 코스닥 역시 플러스 1.09%로 상승 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환율입니다. 환율은 마이너스 0.23%로 1174.71원입니다. 주요 헤드라인입니다. 차량용 반도체 공급 부족 사태로 하락세였던 완성차 업체 주가가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카카오페이의 상장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K뱅크가 올해 3분기 기준 연간 누적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메타버스 플랫폼의 강자 로블록스가 헬로윈 블랙아웃으로 뼈아픈 대가를 치렀습니다. 제2의 테슬라 후보로 꼽히는 미국 전기차 스타트업 리비안이 상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가 미국 중앙은행이 내년 7월에 금리를 인상할 것이란 전망을 내놨습니다. 페이스북 내부 고발자 프랜시스 하우겐이 페이스북 최고 경영자의 사퇴를 촉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차량용 반도체 공급 부족 사태로 과속 방지턱에 걸렸던 완성차 업체 주가가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는 반도체 부족은 지난 9월 가장 어려운 시기를 지나갔고 10월은 9월보다 상황이 나아지고 있고 현지에서 물량을 더 달라고 경쟁 중인 만큼 공급 차질 최소화를 위해 노력한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북미 자동차 업체보다 아시아 자동차 업체가 주가의 직격탄을 맞았기에 국내 자동차 종목의 주가는 매력적이고 현대차와 기아가 전략적으로 중국 시장 비중을 줄이고 신흥국 시장에 투자를 집중해왔기 때문에 국내 완성차 업체는 중국 경기 둔화 우려에서도 비교적 자유롭습니다. 올해 마지막 기업 공개되어 카카오페이의 상장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본 무대격인 증시에서 성공적인 데뷔를 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카카오페이가 기관 수요 예측과 일반 공모 청약 흥행에 성공했지만 최근 공모주 시장 분위기가 녹록치 않기 때문입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연구원은 카카오페이의 금융 플랫폼 서비스의 경우 거래액 대비 수수료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데다 거래액까지 고성장을 지속하며 영업수익 매출은 더욱 가파른 성장과 함께 영업수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파르게 확대되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이라고 밝혔습니다. K뱅크가 올해 3분기 기준 연간 누적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이번 흑자 폭 확대는 여수신 증가와 예대마진 확대 영향이고 K뱅크는 예대마진 구조 고도화와 플랫폼 사업자 전환을 통해 또 한 번 도약에 나설 계획입니다. K뱅크 행장은 앞으로 예금, 대출 상품 다양화로 예대마진 구조를 고도화하고 수수료 사업을 확대해 디지털 금융 플랫폼 사업자로서 전환을 본격화할 것이라면서 아울러 중저신용자 대출 확대에도 적극 나서 국내 1호 인터넷 은행으로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메타버스 플랫폼의 강자 로블록스가 불과 사흘의 접속 오류로 2조 원에 가까운 시가총액이 쓸려나갔습니다. 로블록스는 지난 3월 10일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된 뒤 8개월여 만에 시총 순위 151로 도약했을 만큼 인기 있는 회사입니다. 마켓서치는 로블록스의 하루 이용자가 4,660만 명이다. 그중 일부는 로블록스 안에서 수익을 얻기도 한다며 로블록스는 1,500만 달러의 손실을 입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제2의 테슬라 후보로 꼽히는 미국 전기차 스타트업 리비안이 다음 주 예정된 기업 공개를 통해 기업 가치가 약 70조 6천억 원 이상으로 불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리비안은 매사추세츠 공대 출신인 스카린지가 2009년 설립한 스타트업으로 전기차 1위 업체 테슬라의 대항마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받고 있고 애초 스포츠카 생산을 목표로 출발했다가 전기 픽업트럭, 스포츠 유틸리티차, SUV 생산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지난해 초부터 올 6월까지 약 20억 달러의 영업손실을 냈지만 지난 9월 전기차 픽업트럭 R1T를 시장에 내놓으면서 수익화에 나섰습니다. 미국 투자은행 골드만삭스가 미국 중앙은행이 내년 7월에 금리를 인상할 것이란 전망을 내놨습니다. 제롬 파월 의장은 고용 목표를 달성한 후에야 금리를 인상할 것이라며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은 별개의 문제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골드만삭스는 인플레이션이 목표치를 훨씬 초과한 상황에서 페드가 실망스러운 고용 상황이 구조적이거나 자발적인 데 따른 것이라고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페이스북 내부 고발자로 알려진 프랜시스 하우겐이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최고 경영자의 사퇴를 촉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우겐은 인터뷰에서 페이스북이 20년 동안 키워온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선 저커버그가 사임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하우겐은 페이스북의 내부 문건을 폭로한 이유는 페이스북이 바뀔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라며
저커버그가 최고 경영자로 있는 한 페이스북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